조도수는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12년 선고받았죠. 예. 근데 그 전에도 동종 범죄로 전과가 17범입니다. 전과 17범이다. 그렇습니다. 그 결혼 생활 중에도 전과가 11개에 달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내는 조도순이 술에 취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옹호하고 나서는 거죠. 아마 다분히 당시에 형을 좀 감경시키기 위한 예. 탄원서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탄원서를 제출을 하면은 뭐 지금 의미는 없겠지만 예. 어떻습니까?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범죄일수록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조도순을 옹호하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되면 예. 재판부에서는 그걸 충분히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조두순이 그러면은 이제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면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출소 이후에 어디 예. 사는 곳까지 주거 제한을 할 수 있는 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어디에서든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겁니까? 예, 다만 이제 보호관찰 같은 경우는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조도수는 현재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또한 조도순을 두둔하고 있는 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출소한 이후에는 그 부인과 가족과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박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 뭐 성범죄 사건 그동안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가해자가 범인이 교도소에서 복역 생활을 끝난 뒤에 피해자 인근에 살아도 현재 우리 법상으로는 전혀 제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겁니까? 주거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고요. 아하. 다만 전자 감시 장치, 이른바 예. 전자 발찌라고 하는 걸 채워서 이제 이동 경로를 감시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상 정보를 공개해서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있다 하는 거는 예. 공개를 하지만 주거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교도소는 이제 내년에 출소를 하면은 그러면은 뭐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현재 그 전자 발찌 착용 7년 또 신상 공개 5년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 이후에 제정된 그 이른바 조도순법을 통해서 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1대1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시간 동안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요. 또 대상자의 행동을 상시 관찰하고 또 심리 예. 치료와 또 아동이 출입하는 시설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간 관찰이 한 7년 정도 지나면 끝난다는 거고요. 또 피해자 가족과 마주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좀 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예, 사람을 물게 되면 기본적으로 폭행죄인데요. 상처까지 입게 되면 상해죄가 될 거고요. 예. 또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으니까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겁니다. 경찰이 이제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 무속인 천 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자, 예, 그 싸이 씨가 현재 SNS를 통해서 밝힌 바로는 이 싸이 본인이 해외에서 활동하던 시기하고 그 존 로우가 활동하는 시기가 맞물려서 이제 알게 된 건 맞고요. 예. 양현석 대표에게 조 로우를 소개한 것도 본인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조 로우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양현석 대표와 이제 싸이가 그 식사 자리에 같이 가게 됐는데 식사를 하고 또 술을 함께 마시다가 본인과 양현석 대표는 예. 먼저 자리를 떴다. 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에서 현재 그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내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마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참석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 내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던 걸까요? 예, 이게 그 불법적인 대리모 시술에 대한 처벌도 문제지만 예. 그래도 이제 가족들이 그런 대리모를 통해서 출산했다는 것이 주변에 알려지면 그만큼 큰 또 명예훼손이 없겠죠. 예. 또 아이에 대한 보호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에 걸쳐가지고 협박과 공갈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모 이제 A 씨의 가족은 또 이제 이 대리모 A 씨가 돈이 떨어질 때마다 이제 이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서 협박을 하면서 예. 뭐 건물 해주기로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리모 A 씨의 가족은 그 대리모가 이제 어린 나이에 그런 불법적인 일에 접어든 게 어른들로 인한 것이 아니냐. 결국 어른들이 우리 아이를 괴물로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아내를 용서를 해줬습니다. 예. 이제 구속된 아내를 찾아갔더니 그 아내가 현재 우리 아이를 임신 중에 있다. 그러니까 아하. 용서를 해달라 이렇게 용서를 구했고요. 또 내연남도 남편에게 합의금 2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통죄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는데 당시 간통죄가 있을 때는 이게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 취하가 되면은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아, 이 그렇겠네요. 방사가들은 바로 석방이 됐고요.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이제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고 또 친정과는 아예 연락을 끊어라 이런 요구를 받았지만 또 남편이 없는 사이에는 친정과 연락도 하고 또 장모와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들어오고 했는데 예. 이게 결국에는 남편이 알아차려 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심하게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내가 또 집을 가출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둘 다 남편이 용서하겠다. 그래서 당시에 이혼 소송을 취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두 사람이 아하. 귀가를 해서 함께 생활을 했고요. 사건 이후에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됐고요. 몇 달 이후에 남편이 이제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간통죄 취하 이후에도 아내가 내연남을 계속해서 만났다. 그렇고 이제 위자료 3천만 원 달라 이렇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위자료 청구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은 받아들여졌는데요. 예. 이혼을 인정한 이유는 부부 둘 다 잘못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과거 아내를 용서한 이후에도 계속 의심하고 또 친정과의 인연을 끊도록 아내를 괴롭혔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아내는 가출을 반복하는 등 잘못한 부분이 있다. 둘 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혼은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아니